자,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책거리 맞아 오늘 기초 어쨌든 간에 오늘 기초 마지막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할 거는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빠뜨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 했다는 얘기인데, 자 오늘은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도 사주 8글자의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이 신약이라 하면 이겁니다. 내 몸이 강한 사람이 있고 내 신체가 약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 사주에도 사주 8글자 구성상, 그지? 8글자 구성상 신약한 사주가 있고 신강한 사주가 있는 거라. 기준을 여기 있는 놈으로 보고 봤을 때 기준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신강, 신약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 사람 사주 8글자가 신약하더라, 몸이 약한 거와 같은 형태로 약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약하면 보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약하면 우리가 보약을 먹이는 어떤 그러한 효과가 있는 음양오행적 구조로 봤을 때 그러한 기운을 줘야 되고, 또 그 명주는 어디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몸 지나치게 강하니까, 그러면은 적당히 다이어트해서 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이어트 해야 되는 그런 음양오행상의 어떤 오행이든지 그 오행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신강신약은 신강자는 일단 목화, 토금, 수, 오행을 놓고 이 상생하는 관계고, 그죠? 상극하는 관계가 또 있잖아요. 이거 상극하는 관계고, 상생상극론을 이해를 다 하시니까. 자, 그럼 신강신약이 뭔지, 그 다음에 신강신약이 우리 사람들 살아나가는 데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마다 달라지는지, 아까 제가 단체톡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입니다. 아까 내가 단체톡에 올렸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 몸이 강하나, 우리 몸이 약하나, 허약하나, 그걸 이 사주 8글자를 놓고 본 거예요. 기준은 우리 일간 기준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신체가 건강하거는 보기만 봐도 대충은 알잖아, 그죠? 강하고 약한 건 아는데, 사주는 피 봐도 사실 잘 몰라.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을 조금 이해하는 공부를 한 사람만 알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약하고 신강한지를 분별하는 제가 말씀드릴 텐데, 신강한 사주들은 상당히 자기 자신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주체성도 굉장히 높아요. 내가 어디 가도 나라는 존재를 충분히 어필합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막 그렇거든요. 내가 또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어떤 단체에 가더라도. 그래서 신약한 사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 단체에 어디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둥 없는 둥 조용하게 자분히 있다가 가고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렇다고, 대개가. 그래서 신강사주는 저는 표현을 이래 합니다. 사주 8글자 속에 신강사주는 준비된 사주라고 하고, 그 다음 신약사주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주거든요. 다시 이제 또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신강사주는 어떠한 운이 오든지 간에 그 어떠한 운은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상의 운이나, 그 다음에 내가 그 결과에 대한 재물의 운이나, 그 다음에 벼슬 운이나 이런 게 오면 내가 다 취할 수 있어요. 그 해마다, 한 해마다. 또 대운에서 환경이 잡아주면 다 그렇죠. 내가, 원래 명예운이 오네. 그러면, 내가 어디 직장이 생길란가? 또 아니면 결혼 못한 가면 하지만은, 남친이 없는 아가씨는, 남친이 생길란가? 이런 기대를 해도 다 운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강 사주는 준비되어 있는 사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한 사주는 그러한 우변이 내 지천에 깔려도
만약에 재물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재물에 해당되는 성, 재성이 내 사주 8글자 속에 이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 것은 분명히 내 팔자 속에 있는데 내를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게에 그러면 니아까에 금덩어리 이빨 실어놓고 가지고 가라 했는데 오르막이라. 언덕을 넘어가야 우리 집에 가는데 그걸 못 가지고 가는 거라. 그럼 누구면 내 거 아니잖아, 그거. 그래서 신약한 사주들의 재물의 운이, 재성의 운에 오면은 자문하면 그 돈을 취하려고 하면 남의 물건을 취하거나 그 다음에 빚더미에 앉거나 빚지거나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신강자는 재물이 오면 그 재물을 내가 더 썩 잡을 수 있고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주와 준비해야 되는 사주 이렇게 신강과 신약은 구별을 하는데 먼저 신강의 조건은 그죠? 신강의 조건은 신약의 조건에 반대로 이래 이중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아까 우리 임장 선생님이 금일간이라 했거든요. 아까 경금일간이라 했는데 금일간이라 만약에 여기 있는 게 금이라면 이 전부 다 이 관계들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세력을 내가 가장 좋게 하려면은 내라는 글자가 많은 게 가장 좋을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나를 생해주는 도와주는 글자, 그죠? 도와주는 글자는 토잖아, 토. 토가 나를 도와주는 글자거나 요거거든요.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거는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 내 주체성을 높이게 해주는 오행의 글자는 내 일간과 내 일간을 생해주는 글자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만약에 금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금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일간이 수일 수도 있잖아요. 요 일간이 만약에 수일 수도 있잖아. 임수, 개수, 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를 주체성을 가장 높이 올려주는 거는 내 본연의 글자, 그죠? 수오행과 또 하나는 나를 도와주는 글자 금수오행이라는 거죠. 요거 2개만이 나를 도와주는 거, 내 주체성을 높여주고 나의 자존심도 강하게 해주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강의 조건은 그거 딱 2가지입니다. 요거는 이해되세요? 만약에 화일간이라 하면 목화겠죠. 토일간이라면 화토. 나와 내를 생해주는 글자와 이 2가지가 요게 한 편이다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내 기운을 빼가고, 여도 내가 기운을 빼줘야 되고, 또 여기서는 나를 극해가 꼼짝 못하게 억눌러야 되니까, 진짜로 내 사주 8글자 속에서 오행 중에서는 내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나와 내를 생해주는 글자 이 2개 오행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강의 조건은 일단 요 2개 오행이 이 8글자 오행 중에 이게 많아야, 이쪽 게 많아야 내 편, 이건 내 편이잖아. 내 편이 많으면 신강이 되고, 요 말입니다. 내 편이 적으면은, 내가 적으면은 신약이 되고, 그래, 내 기준에서 신강, 신약이란 거죠. 내 기준에서. 신강, 신약. 그렇죠. 요 일간 기준에서. 자, 이명자 선생님은 다른 분 다 해보셔도 됩니다. 금일간이니까, 경금이라 해서는, 그죠? 자, 이게 왜 이러죠? 경은 금이니까 경금이라 금 모양이라, 그죠? 금 모양이에요. 자, 금과 토가 나한테는 한 편이다, 그죠? 금이 내 주체를 높여주는 거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토가 야들보다는 이렇게 적군하고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건 여기는 내 편이고 여기는 적군이잖아. 그래, 내 편인 글자들이 여기에 있는 글자들보다 힘이 우세하면 강이고 내가 약하면 약이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임현 선생님 대체적으로 여기는 아까 병화가 있다 했고, 그죠? 신 밑에는 신. 여기 술이라 했고,
신, 신. 여기도 신. 여기도 신. 예, 신. 신은 그거 뭐죠? 그럼 신이 뭐지? 토예요. 토, 아니 신이 뭐예요? 그게 그 신, 신이 술.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숫자로 볼게요, 숫자로. 숫자로 보면 하나, 둘, 셋, 세 개는 되잖아. 그죠? 여기도 보면 이것도. 그것까지 다 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신이 뭐예요? 토예요? 금이잖아. 금이. 자, 일단, 이제 요렇고, 또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더. 금이에요, 신이. 자, 보이소? 지지의 자, 요렇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봄은 목이고, 여름은 화고, 가을은 금이고, 겨울은 수이잖아요. 그죠? 자, 목이 제일 강할 때는 봄이거든요. 목이 제일 강할 때는 또 봄이라. 그래, 금이 강할 때는 가을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금일간의 가을의 태생이잖아. 그죠? 그럼 주체성도 강하다. 단순 논리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요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는 방법. 금일간에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일단은 주체성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화일간에 여름에 태어났다면, 그죠? 그것도 화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신유술이잖아. 가을에 태어났다면, 신유술 달에 태어났다면 금이, 일단은 강하다. 사주가. 이렇게 보셔도 되고. 수일간이, 이제 일간이라는 건 어느 걸 이야기하는지 아시니까. 수일간인데 겨울에 태어났더라. 겨울 석 달 중에 해자축 달 중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 사주도 일단은 강한 사주, 강하구나. 주체성은 상당히 있네. 요래 봐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해되시죠? 목일간이면은 봄, 임묘진. 요것도 하나의 그 주체성은 강하다. 신강사주라도 등급이 있거든, 또요. 신약도 등급이 있는데, 일단 신강, 신약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내 일간의 글자가 지 계절에 태어났나 아니냐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또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자, 요건 이제 억부법을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은 이제 제 책에, 여기 신강신약 68쪽부터 해갖고, 거기 기초반 끝까지입니다. 그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한꺼번에 말씀 다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말씀 다 드리는데, 자, 요 일간을, 조금 전에 오행상 논법으로 신강신약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63쪽이죠. 63쪽 신강신약, 신강신약 시세의 조건 및 통변 일어났는데, 자, 요런 이제 편가르기 했을 때 이제 이 구분하는 조건이거든요. 구분하는 조건인데, 자, 여기 일간이 이제 일단은 내 일간 오행이 나를 생해주는 그 오행의 글자와 한 편이 된다. 그죠? 항상 편을 만드는데, 자, 요 8글자 중에 가장 에너지를 강하게 차지하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몇 월에 태어났니? 하는 글자. 여기에는 전체 중에 점수를 한 30% 정도의 힘이 야들에 비해서 비중이 30% 정도 강하게 차지한다. 요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자리는 한 20% 정도. 그 외에 나머지는 10% 정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라.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보세요. 근데,
물론 이 가르치는 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 조금의 차이는 감안 안 해도 됩니다. 알고만 계시면 돼요. 요 자리는 누구나 그냥 뭐 25 내지 30점 다 치고 여기도 15 내지 20점까지 다 봐요. 여기 또 뭐 15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강신약 조금 이렇게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0글자 중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글자 중에 자,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나한테 플러스 되는 글자는 여기 금이라면 플러스 되는 거는 토, 금만 나한테 플러스 되잖아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거든. 그래 했을 때 50점 이상이 되면은 신강이고, 그죠? 반이 넘으니까. 요거 쉽죠? 그러면 그 지금 일반에 그거는 그건 자기니까 안 들어가. 그렇지, 내니까. 내를 도와주는 거니까. 만약에 50점이 되면 반반이잖아요. 그래, 네 개 50점이 준다, 이 말이라. 그래, 신강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0점이라면 이제 신약이 되겠죠. 마이너스 50점은 요거 내가 금이라면 이쪽에 있으면 만약에 여기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중에 어느 칸 땡기든 간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술일주 중에 그죠? 병화가 여기 있고 여기 병화가 있고 일단 요놈은 이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요 점수가 플러스 될까요 마이너스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잖아. 나한테 플러스 점수 줄라는 토하고 금하고 두 개밖에 없잖아. 얘. 그 외에는 전부 마이너스잖아. 그죠? 또 그 다음에 야도 지금 가을날 태어났지만은 토잖아. 토는 어때 나한테? 플러스. 또 여기는 모르니까 놔두고 여기 신금이라 했죠. 또 여기도 신금이라 했잖아. 원숭이띠. 금이 아니잖아요. 신이 원숭이인데 금이에요. 신은 원숭이 가을에 태잖아. 가을에. 잔내미 띠에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플러스잖아. 요거는 모르는 여기 이제 뭐 미토 예를 들어서 미시에 낮에 태어났다. 낮 시간에 태어났다. 그럼 이건 또 낮 시간에 태어났다면 대체적으로 뭐 옷이라고 보고 일단 그죠? 옷이라고 보고 그럼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가 요것도 플러스, 요것도 플러스, 요것도 플러스, 플러스가 3개네, 그죠? 플러스 60점이죠. 하나, 10점, 30점, 50점이니까 60점이잖아. 플러스 60점 되잖아요. 그러면 신강사주에 해당된다, 이 말이라.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20% 30%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야. 거의 정해져 지금 이거 신강신약하는 거를 일간하고 월지하고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구별하는 방법을 내가 몇 개를 제시해드린 거예요 지금 해드리려고 그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쉽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방법 하나, 방법 1 요거는 억부법이라고 방법 1 요거 하나 그죠? 네 편 가르게 해갖고 요건 네 편 그죠? 신강신약 네 편인데 요런 경우는 플러스가 많은 경우는 신강 또 마이너스가 많은 경우는 신약 그죠? 근데 점수는 요 자리와 요 자리를 가장 많이 주더라. 그렇죠. 자, 여기 월 자리야. 여기 월지잖아. 월지와 일지잖아요. 요 자리가 그렇지 힘이 가장 강하니까. 요 자리에 힘이 가장 나한테 영향력이 가장 많다 이 말이에요. 요 자리가. 그래서 요 자리를 얻으면 요 두 오행 중에 요 자리를 얻었다 하면은 요건 덕령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로 되면은 일어서니까 실령이라고 하겠죠. 그죠? 요 자리는.
그 다음에 일지는 일지잖아. 요거는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은 덕지했다 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잃었다면은 잃었으니까 실이죠. 실지. 이래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력이잖아, 세. 그래서 아까는 점수로 50점 넘으면 했잖아, 그죠? 여기서는 덕령과 이 덕지, 그 다음에 덕세, 실세, 이거거든요. 덕세, 실세는 덕은 3개 이상이 되면은 덕세라고 이야기하고, 많다는 얘기죠. 3개, 이것들. 여기 있는 이것들 3개. 그죠? 덕세라고 하는데, 요거 3가지 덕세든, 덕지든, 덕령이든 중에 요거 3가지 중에 2개를 얻으면 신강자라 하고, 그게 안 되면 신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책 폈습니까? 아, 펴놨네. 예.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안 알아도 뭔가 알 것 같다라면 돼요. 알 것 같다라면 계속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신강 신약을 분별하는 법인데, 뭐 신강자는 어떻고 신약자는 어떻다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내가 성품 성격적으로 말씀드렸고, 신강자의 신강과 신약의 분별법은 그 일간하고 같은 오행의 글자와 또 그 일간을 생해주는 글자가 그 2개의 오행이 내 사주 속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어떤 식으로 많이 점수로 50점 이상 많이 하고 있다면 신강에 해당되고, 그죠?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많더라. 그래 5대5가 안 되면 마이너스가 많은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많으면 결국 일간은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 플러스가 많다는 것은 내 편인 아군이 많다는 얘기고, 마이너스가 많다는 것은 적군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군이 많으니까 플러스가 많으면 내가 강해지고, 적군이 많으면 내가 플러스 점수가 얼마 안 되니까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나는 결국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요걸 토대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토대로 하되, 이렇게 포지션 따라 점수 배정된 점수를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신강 신약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책에 우리 양희 선생님은 펴놨는 63쪽에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점수로 한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덕령, 덕지, 덕세라 해서 요 점수와 관계없이, 요거 점수와 무관하게 덕령, 덕지, 월지는 월령이라서 덕령, 덕지, 덕세 중에 여기 이제 각각이 2개 이상이 되면 신강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덕세, 하나, 이 중에, 이거 2개 외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죠? 5개 중에 3개를 얻었든지, 또 플러스, 덕지를 하든지, 덕령을 하든지, 덕지, 여기만 또 플러스로 점수 얻었다 가정합시다. 플러스 했으면, 그러면 덕지, 여기 3개니까 30점이 될 끼고, 여기 한 개 얻었으니까 요 20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이 50%가 되니까 신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예. 볼증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선생님 사주하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신강이 진짜 한번 찾아볼까요? 내 다른 사주
아, 참, 내 전화기 있어가 안 되겠다. 누구 한 사람과 한번 해보는 게 가장, 하루 선생님 체크 한번 해봐주세요. 전에 다른 사람 거 혹시, 그렇게 신강사, 이거 정도는 안 괜찮겠나 싶은데, 혹시 말씀만 하나 한번 해보입시다. 여기 여기, 여기부터. 예. 기회, 그 다음에 임신, 기축, 병인. 자, 그러면 이제 오행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는 토고, 요거는 토고, 요거는 수고, 내 것도 토고, 요거는 화고, 목이고, 토고, 금이고, 이 수고. 요거 나가시겠죠? 이건 잘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내가 토니까, 그죠? 내가 토잖아, 토. 내가 토니까 나하고 한 편이 되는 글자는 뭡니까? 금이 아니지. 나를 생해주는 글자잖아. 토는 금은 내가 생해주는 거고, 나를 도와주려는 야잖아, 야. 그죠? 토는 화생토 하잖아. 토는 또 토생금 해주니까 내가 내 기운을 빼나가잖아. 내가 생해주니까. 내 기운을 도와줄, 내 편은 일단 이 두 개의 오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오행 플러스 되는 걸 찾아보면 돼. 그죠? 토, 요 플러스, 맞죠? 토니까. 요거는 이제 내 거니까 나 또 수는 이미 플러스 되는 것만 찾아볼게요. 화, 플러스, 맞죠? 이건 목은 마이너스고, 이 토, 여기 플러스고, 금, 요 마이너스고, 수 마이너스. 그럼 결국 플러스는 요 하나, 여기 10점짜리 하나, 여기 20점짜리 하나, 40점이나 합이, 그죠? 맞죠? 일단 내 거는 빼고, 그죠? 40점에 해당된다. 그죠? 그럼 점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까 새는 뭐라 했습니까? 세 개 이상 얻는 거 했잖아. 근데 야를 빼고는 두 개를 얻은 거죠. 그죠? 두 개밖에 얻고, 이 덕지는 했지. 덕지는 이 자리는 얻었으니까. 덕지는 했는데, 덕세는 못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0점이 나왔잖아. 신강신약을 구분하자면 신약사주다는 거죠. 구분하자면 신약사주인데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강사주도 마찬가지고 신약사주도 신약 중에서도 아주 약한 극신약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극신약 중에 그 다음에 요 정도 사주는 중간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중간 정도 되는데 요 이제 신약이라고 보고 기준을 50점이라 일단 주서니까, 그 다음에 신강에도 아주 극신강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신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5개로 구분하는데, 극신약 사주는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주도적이지를 못하거든. 주도적이지도 못하고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나가. 그런데 이 정도 점수가 되는 신약 사주는 내 일간을 깔고 있잖아, 지금. 일간에 나와 같은 일간을 깔고 있지만 신약이지만 신약이라도 상당히 이 점수가 있는 신약이잖아요. 신강이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점수는 높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정도 사주는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주체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 어디 가도 기중구처럼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주체성 갖고 계세요. 극신약 사주들, 아까 내가 했잖아. 극신약 사주가 있고 일반 신약 사주가 있고 아주 신강 사주, 극신강 사주도 있고 그냥 신강 사주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있겠죠. 이렇게 분별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자기 주체성은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이지만은.
아시겠어요? 점수로 하는 거. 점수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극신약이야. 극신약 사주인 경우는 보면 요 네 글자 외에 한 개 정도. 거의 20점 이하입니다. 약간 성격에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이 예?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이렇게 조금 그렇죠. 그렇게도 보죠.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행적 내편되는 오행 조건하고, 그 다음에 덕령, 덕지, 덕세에 의한 거 하고, 요거 연결되죠. 그죠? 요거 연결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다 된 걸로 보고, 그죠? 된 걸로 보고, 하나 더는, 지금 한 게 요거는 이제 억부법이랍니다. 억부. 자, 아까 이제 보약 먹듯이 살찐 놈은 다이어트 하게 하고, 또 부족한 놈은 보태주기도 하고, 그래서 억부랍니다. 지금 이제 이 계절적으로 보는 거. 우리 지지는 계절을 봐야 되거든요. 언제 몇 월 달에 태어났나,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언제 태어났나는 거죠. 계절. 이 사주 대개가 보면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기토일간이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 말이거든. 몇 월에 태어나서 어느 시에 태어났노 이런 조건을 많이 봅니다. 이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데 이런 쪽으로 보면 이걸 단순 요렇게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주 8글자 구성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보면 목, 화, 토, 금, 수의 개수도 나오고 우선 개수도 나오겠지만 좀 나중에는 더 뭐 이제 뿌리가 있니 없니 깊이 나가야 된다. 이 개수로만 놓고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 양과 음으로 봤을 때 음양에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 일간이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나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봄태생인데 봄은 봄태생인데 화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양기로 가득 차 있다 만약에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양기가 많으니까. 그러나 내 사주에 필요한 것은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거. 음의 오행의 기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또 반대로 금수의 기운이 내 사주 8글자가 일간이 어디됐든 간에 금수의 기운이 내 사주 전체를 주도하고 있더라라면 그러면 나는 내 성향은 금수의 성향이 굉장히 짙다 이 말이잖아요. 이미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반짝거려서 내 몸에 내장되어 있는 기운이 금과 수의 기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들만 내가 인지하잖아요. 그런 성향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목화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금수의 성향은 차분하고 앉아서 분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죠. 행동으로 누가 옮깁니까? 목화가 옮기잖아요. 봄에 나가서 일을 하지. 가을, 겨울에 뭐 먹을 거 많겠다. 겨울에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 차분히 있는 생각만 하고 연구만 하고 그러한 성장들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해가 그 사람이 먹고 살겠습니까? 이 기운에 내가 쫓아나가고 뭐라도 해야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운들을 내가 많이 차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또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함으로 인해서 이런 거 금도 얻어지고 수의 기운이 더 활성화되어 나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나가야 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가만히 있어가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강신약은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은 이 원래 중국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지만은 우리 기초 맨 끝 부분에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 그래야지 내가 내 사주를 놓고 보고 나는 이러한 성향은 강한데 만약에 금수라면 금수 성향은 강한데 목화의 기운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그럼 내가 또 지나치게 목화의 양기가 강하더라.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고 몸과 행동을 너무 빠르게 내가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행동 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 행동 취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지혜를 찾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강신약을 분별하는 거 우리가 두 가지. 이해가 좀 어떻습니까? 시험을 쳐볼 수도 없고. 되시는 둥, 안 되는 둥. 여튼,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인데, 제가, 원래, 오늘도 이제 요거 말씀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프린트를 해가고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뭐가면, 신강신약으로 했는데, 오늘 신강신약 이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 내용이 뭐가면, 아니면 이따가 저 프린트 해두고, 내가 금일간인데, 내가 강해가지고, 내가 많거나 강해서 신강이 되는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나를 도와주는, 이거, 내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나를 생해주는 토의 기운이 강해서 신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또 아니면 반대로 나는 약한데, 그렇지. 뭐 이게 강할 경우, 또 아니면 이게 강해서 내 자체가 강해서 신강자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글자,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많아서 신강자가 되는 경우는 또 성품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강해서 신강자는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성격자들이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합니다. 사회의 리더자가 되고, 이러하지만은, 그 생해주는 글자가, 생해준다는 글자는 어머니와 같이 도와주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기에 나는 강하지만은,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깨알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주도적으로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도와줘서 이제 하게 하고 남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이러한 성향이 또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그 유행에 따라서 신강신약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품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놨는데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든지 지금 이 카페가 와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하도록. 예, 오셔도 지금 예? 3층에 사무실 가야 되는데 좀 했을 테고 요래 신강신약을 분별하는 걸 3층 사무실에 예, 그걸 하면 되고 예, 그래서 예. 그건 제 거니까. 이래서 이제 신강신약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강신약, 오늘 지금 사실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기초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 제 책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마무리 다 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프린트 해가 올 때까지. 질문. 뭐 신강신약 참 요거 잠시만 요거